여기 또, 네, 조동근입니다. 여기 처음 오는데 여기 뭐 옛날 그 정보기관이라 그런지 하여튼 뭐 입구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그래갖고 도대체 여기 이런 데가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을 좀 뵈려고 이렇게 미로를 해치고 왔습니다. 네, 그러고 세상에 그 쉬우면은 뭐 그런데요. 좀 어려운 이렇게 좀 미로를 뚫고 와야 귀한 기회가 있고 또 귀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고요. 아까 저기 잠깐 제가 소개를 들었는데 제가 그 과거에 이제 명지대학교 교수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1년 됐네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제 8월 31일 날 32년 6개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참 굉장히 고마운 조직이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우리 정년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말이 뭐 정년인데 이제 영어는 retire죠, retire.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는 겁니다, 보면요. 예. 그러고 reset. 다시 시간을 다시 1분 1초를 다시 리셋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remind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는 그런 교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3R. 예, 그래서 retire, reset, remind. 그 다음에 뭐라, rebuild 해야죠. 대한민국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갖다가 rebuild 하려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안 되고 함량이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 너무 전면에 나와 있어요, 보면요. 그들의 어떤 뭐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은 능력이 안 돼, 사실요.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순리라는 게 능력에 맞게끔 살아야 돼요, 사실요. 그분들 두 가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잘 못한 거죠. 뭐냐면은 별로 세금도 안 내본 사람이 대개 그렇죠? 대개 전부는 아니고요. 그러고 뭐 남한테 월급을 줘본 적도 아닌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그렇죠? 국가에다가 남한테 월급도 안 주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를 운영을 합니까? 거기서 사달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월급을 뭐 줘보지는 않았지만 월급 주는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교도 보면은 이제 늘 격려해야 되고, 뭐 그것도 조그맣지만 보면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사람 누군가 그걸 아는데, 현재 있는 어떤 권력기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안에서만 부둥켜 안았지 보면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어떤 자질, 함량, 뭐 그런 거에 볼 때 상당히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집단이에요.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제가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여기 참, 이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보면요. 많이 했는데, 이 10가지요.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근원적 오류인데, 이거를 뭐 꼭 10개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맞춰야 나중에 그것이 잘 이렇게 좀 전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 실패는 했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그 실패에 이르게 한 10개 어떤 근원적 오류가 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10개요. 네, 그렇게 하고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보면은 이제 사실은
시장과 성장은 뭐 같은 동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개인이 없고 자유가 없고 시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없어요, 개인이 사실요. 여기 이제 개인이 이렇게 없다라고 이렇게 쓰기 너무 끔찍해서 좀 이 안에 좀 포함을 시켰는데 개인이 없고 사회만 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주의가 사실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자유, 그리고 시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하고 성장은 묶을 수 있는 건데, 개인, 자유, 시장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함축적으로 쓰는 것도 없을 거예요. 왜 실패했죠? 딱 세 가지 없는 거죠. 개인이 없고, 자유가 없고, 시장이 없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오류인데 뭐냐면 인식의 오류가 있고요. 정책 오류를 합친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는 오류가 있고 정책상의 어떤 미스로서 오류가 있는 거죠. 합친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요 정도로 정리가 돼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제가 과장했습니까? 제가 과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보면은 경제 정책 실패했어요. 보면요. 최근에 저성장, 고용 참사 그리고 기업 투자 부진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그렇죠? 경제 우연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있겠어요? 그리고 현상에는 반드시 본질이 있기 마련이다. 그거죠. 그럼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 이르게 하는 근원적 오류를 짚어본다. 그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전체주의적 국가 개입주의 이것이 바로 실패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개인, 자유, 그리고 성장이 없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뒤로 숨겨놨는데 제가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 개인을 좀 늦게 너무 잔인해서. 근데 우리가 보면 개인, 자유, 그리고 시장 또는 성장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머릿속에. 근데 참 우리 대통령 깨서라고 합시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우리 제도권에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진짜 미안하지만 특권 들으면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얘기 있어요. 조건 반사적으로. 이게 뭐냐면 불평등 양극화. 세상에 말이죠. 태어나서 다 차이가 나요, 보면요. 그러면 불평등 양극화 없는 사회는 어딥니까? 그게 바로 북한이죠,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못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옛날 2조 때 천석궁이 만석궁이 정도까지는 벌어졌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그때니까. 지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2조로 돌아갈까요? 조선으로? 그야말로 불평등 줄이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따라서 조건 반사적으로 양극화. 하지만 미안한데 본인이 뭐를 잘못했냐면 최저임금발 양극화를 증폭시킨 건 본인이 또 몰라요, 보면 그거를 또. 그걸 모른다고요. 맨날 과외를 해서 주워 들은 거, 외운 거, 이해도 못하고 그냥 외운 거 치면 조건 반사로 나오는 게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좀 단어라든지 어휘, 개념 이런 게 조금 레벨업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국격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만물박사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 때만 보세요. 약간 품위가 있어요. 어휘에도 보면은. 근데 여기에는 급조해서 과학 공부해서 외운 것이 툭툭 튀어나온다고 보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참모들은 뭐냐면 맨날 낙수효과 없다는 것이 또 입력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류 1. 정권이 국가인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요. 정권이 어떻게 국가입니까? 정권을 국가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선거죠. 그러니까 정치 계약으로 칩시다. 그러면 정치 계약의 무한 권능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워요, 지금 생각을 갖다가.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경영을 아주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아요. 대리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넌트가 돼갖고 계약하면 2년 전 집을 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보면요. 선거를 해서 지금 아주 짧은 시간 위임을 받은 거죠. 대리인의 대리인.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국가가 정권이고 정권이 국가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때 참 우리 앞에 존경하는 선생님 만나 뵌 것도 바로 이거예요, 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기구,
그죠? 이미 기구인 헌법 개정 자문위의 자문 형식을 빌려서 헌법 개정을 시도했어요. 개정? 아니죠. 시도. 그죠?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헌법 개정 시도했다고요. 개헌에는 금선으로서 어떤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은 될 수 없는 거죠. 이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요. 그거를.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미 기구 도대체 헌법 개정 자문위에 자문 형식을 빌려서 헌법 개정 시도를 해요? 이게 좀 맞습니까, 도대체 이게? 이런 오만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따라서 사회개혁, 정치개혁, 선거 다 뭐가 들어와도 좋지만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intrinsic limitation이 있는 거죠. of the present contract. 사회개혁, 정치개혁, 하여튼 모두 다 내재된, 그죠? intrinsic, 내재된 어떤 한계가 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낀 거죠. 인식의 오류입니다. 인식의 오류. 네? 그다음 두 번째 뭔가 보세요.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좀 부연 설명인데요. 프랑스 헌법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렇죠. 국민은 대표제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이거요. 주권 재민이죠. 하지만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권 행사 방식을 아주 명료하게 좁혀놓은 거죠. 대표자 또는 국민투표를 한정한 거예요. 따라서 이항은 말이죠. 또 그런 이항은 앞에 이제 그 1항 말고요. 이항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단 찾아본 거예요. 다시요. 1항 그렇고 2항이요.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 프랑스 헌법 기준에 따르면요. 국채를 흔들 수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전부 다 위원회예요. 사실요. 프랑스식대로 하면은. 국민은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결정권을 부여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국민주권이고 다 행사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가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죠. 지금요. 지금 말한 대로 저대로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항 보시면은 국민의 일부나 특정 개인이 주권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고 그러죠. 어떻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받았습니까? 우리가 동의해서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주의. 이것도 참 보세요. 취임사를 보세요. 문화창작반이 쓰는 겁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사실요. 이거는 사춘기 때 쓸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게 정치 감상주의 아닙니까? 이게 네?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다시 보세요.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죠?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Nowhere.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직설적이죠.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걸 갖다가 없는 건데 nowhere.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는 좌파 설계주의의 반론입니다. 이성에 대한 무한신뢰를 갖다 보내는 거죠. 인간이 이성에 대해서 무한신뢰 그거 안 해요. 그렇다면 뭐죠? 독재자를 따라가면 되겠네요. 서로 견제하는 게 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무한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요. 뭔가 분권시키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시장 경제 질서는 자생적인 산물에 누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질서를 설계할 기력과 능력이 있는가? 없잖아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경제 질서를 갖다가 이거를 설계합니까? 지금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켜서 편안하게 약속을 지키는 거지 이성의 산물로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언어 누가 설계했습니까? 언어 설계 안 했어요. 문자는 모르죠. 문자는. 하지만 언어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걸 어떻게 설계하겠어요. 언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쓰는 약속으로서 관행이 되고 약속이 돼서는 문법으로 정리가 된 거 맞죠? 상거래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상거래 이루어지고 나서 그걸 갖다 뭐예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규범을 만들고 그것이 법제화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질서를 갖다가 설계하겠다 그런 얘기인지. 그래서 그렇다 외소화된 개인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지현 국가. 이거는 바로 국가 전체주의 사고의 전형입니다. 개인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킨 대로 와. 전지현 국가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취임사 보세요. 취임사. 이걸 보고 보면은 그쪽에서 얼마나 무슨 뭐 문장가를 동원했을지 몰라도 정년 퇴임한 교수한테 한 번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깨지는 거. 이거는 완전 감상주의예요. 감상주의. 문예 창작반 사춘기 때기나 저도 옛날에 그 뭐 사춘기 때 다 경험하셨죠. 옛날에 연애 편지를 써요. 밤에 근데 아침에 꼭 찢어. 너무 유치해. 예? 그래서 연애 편지 밤에 쓰고 아침에 찢고 밤에 쓰고 아침에 찢고 그런데 연애 편지 쓰는 대상도 몇 번 바뀌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났고 선생님이 사모님을 만나셨고 마찬가지로 사모님 만나셨고 그겁니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를 3. 국가 개입주의 사고. 국가는 선하고 전지하다. 연결된 거죠. 저도 참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환상. 이게 환상이죠. 환상.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진다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죠. 그렇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 내고 군대를 갖다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치죠. 그렇죠. 다른 맥락이에요. 고유 재원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징세권만 갖고 있는 고유 재원을 갖지 못한 무산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까 도대체? 우리 보면은 어떻게 글쎄 우리 연애할 때도 그래요. 당신 사랑하지 하지만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나이 조금 들고서는 창피해서 어떻게 책임져 도대체? 뭐를 책임져 와이프를 사랑한다는 말이 돼요. 지금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것도 하물며 국가가 도대체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 가장 유치버전 참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국민의 삶을 갖다 책임질 국가? 당신이나 책임지세요 도대체. 도대체 뭡니까? 국가의 의존에 타성화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박애주 실천자가 되면은요 모두들 입법을 통해서 특혜를 받으려 할 것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월등이죠. 약탈. 어떤 약탈이죠? 합법적 약탈이 자행되는 거죠. 그저 수당. 아무 때나 그냥 쉬면 쉬는 수당, 일하는 수당, 죽으면 죽은 수당. 뭐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조희연이라는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인간이 계세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학교 밖 청소년 누구예요? 자퇴. 학교를 불러들여야 되죠 보면요. 학교를 불러들여야 돼. 그럼 왜 수당을 줍니까 도대체? 이렇게 돈이 썩어 납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국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오만. 또 하나 아마 기네스북에 잠깐만요. 그다음 두 번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서운을 갖다 지향할 수 있다. 이것도요 환상이에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존하는 인간 밖에 초월적 절대자가 계시면 되지만 그분이 안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라고 말은 붙였지만은 실제 그 내용은 밀고 당긴 결과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밀당이죠, 밀당. 아니 하나님이 어떤 그런 뭐 심판하시면 그렇지만은 어떻게 지금 인간 바깥에 초월적 절대자가 존재하지는 않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을 수반하는 거죠. 이게 잘 보세요.
이해 충돌 조정을 통한 국민 통합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너무 이 말을 남용을 해요. 이거를. 네? 이해 충돌을 잘 조정해서 국민 통합을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 사회 통합이지 이해 충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다 충돌되는데 내가 손에 너 이익이 다 갈라지는데 어떻게 이걸 조정하고 통합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뭐냐면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하는 사회 통합 이것이 맞는 거지 국민 통합은 안 해요 지금요. 그리고 사회 구성의 플랫폼으로서 기본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또 사회 통합입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상의 사회 통합은 없습니다. 다시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상의 사회 통합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받아들이면 사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 충돌을 뭐죠? 방지하거나 또는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이 말을 갖다가 국민 통합을 갖다가 너무 그냥 쉽게 쓰는 거고 말이죠. 사회적 합의 너무 쉽게 써요. 그 대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한번 합의합시다. 우리 2년 안에 8만 불 소득을 한번 합의를 해보자고요. 그게 됩니까 도대체?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쓰는 게 지금 결국 밀당이죠. 밀당. 그렇죠. 네? 이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이 잘못 보낸 돈, 그러니까 이제 차고 송금이 차고 이거 이제 차고 송금인데 이걸 갖다가 국가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정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기금, 그러니까 정부하고 은행 출연금이죠. 이거를 갖다가 기초로 해서 차고 송금 잘못 보냈어요. 내가 지금 A한테 보내야 되는데 A 프라임한테 보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개인이 가지는 어떤 차고 송금이니까 우발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80% 가격으로 매입해서 송금자에게 돌려주고 나중에 잘못 수취한 사람한테 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국가가 다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계획 중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원래 2019년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 보면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는 차고 송금 부재 기금을 정부하고 은행으로부터 출연받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요. 지구상에 이런 제도를 운영한 나라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참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만약에 서로 짜고 차고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요. 정부는 선지급 한 80% 돈을 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면요. 네? 우기는 거예요. 차고 송금했다고 100만 원. 그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도망갔을 테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 이런 생각까지 하네 그거죠. 좀 전에 우리가 본 게 뭐죠? 기억나세요? 이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 주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거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지금 개인이 잘못 보낸 돈 세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정보 이겁니다. 오류 네 번째 국가가 고용주가 돼야 된다. 이게 큰 정보죠. 절대로 고용주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를 시장에다가 판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가 고용이 주체가 됩니까? 경찰 서비스 불나하고 그다음에 무슨 응급 환자 이송하고 전부 돈 받고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국가 고용주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저는 교회를 그냥 정만 두고 있는 형편인데 보세요. 11조하고 똑같은 원리죠. 공무원 급여만큼 민간에서 세금을 걷어야 한 사람이 공무원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11조를 하듯이 세율을 0.1로 보면은 민간에서 10자리의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은 한 사람의 공무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파생되는 거죠. 민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만큼 세금 거치고 그걸 재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국가의 어떤 기대되는 역할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죠. 불자동차 도둑 맞고 군대시키고 이러는 거지.
고용 창출이 지금 뭐예요? 고용 창출이. 국가의 어떤 기대된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국가의 어떤 기대 역할이 고용 창출이냐 이런 얘기죠. 54조 원의 일자리 이상. 이것도 얼마나 창피한가. 우리는 이거밖에 안 썼다. 여기는 여기 썼다. 근데 54조 도대체 어디다 쓰냐? 어디다가 도대체 말이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뭐 헬리콥터식으로 그냥 뭐 뿌리는 게 낫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나는 거죠. 2년간. 여기 보면은 이제 본 예산이 있어요. 본 예산에 일자리 예산이 있고, 여기도 본 예산이 17, 18이죠. 그렇죠? 추경도 전부 다 일자리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면. 54조를 썼어, 54조. 그럼 뭐가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참고로, 그 난리를 필 4대강은 그래도 물리적으로 피지컬 에셋이 남잖아요. 수변도로가 생기고 보가 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해서 뭐예요? 24조. 24조 2배 플러스 알파가 되는 54조를 쓰고 뭐가 남았냐? 왜 보면. 나중에 이거는 아마 무지무지 국정조사감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안에 얼마나 낭비가 많겠어요, 사실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과다식비열. 이게 뭐냐면요.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것도 문의 창작반이라 가능한 겁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미지수가 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지수가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세 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식의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은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찾아냈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적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해야 하고요. 과정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 된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독수리 날개에다가 치타 허리에다가 우악스러운 코끼리 다리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좀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아주 미인이시고 아주 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여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여자분 안 계세요. 머리 좋고 힘센 남자도 별로 없어요. 그거 원하지 마세요, 그거요. 그냥 힘이 좀 덜 세면은 좀 착하기라도 하면 되죠. 착하기라도. 저같이.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갛게 쓴 게 뭐냐면 제 주장이에요.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주고요. 과정이 공정하면은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over identification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계에서 나눠주고 뭐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똑같은 조건이죠. 누구든지 뭐예요? 다 공정한 기회, 다시 균등한 기회, 그 다음 누구를 편파적으로 뭐 좋아하지 않으니까 과정도 해야죠. 그러면 공부한 양에 따라서 A하고 B하고 C를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뭐야 지금요. 모든 사람들은 A하고 C는 다 상처를 주는 거야. 따라서 B를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A를 받고 기고만장한 것도 잘못된 거니까 C 받고 또 뭐죠? 안 되니까 전부 다 B를 통합해야 돼. 그건 뭐가 다릅니까 지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야 보면 이게. 기회는 사전적으로 균등하고 과정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 정의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결국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된다. 사후적으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가 개입주의 큰 정부가 바로 뭐냐면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이렇게 다 비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예? 그 다음에 이분법적인 이것도 참 지금도 보면 대노란불이죠. 보면은 예? 내 로, 그죠? 남 불, 그죠? 내 로고 남은 불이고, 그죠? 예. 여기 이제 보면은 글쎄 왜 이렇게까지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를 했어요. 날짜도 적었죠? 여기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이름은 안 적었죠? 뭐 적을 가치가 없어요. 김으로 해서 무슨 균 그래요? 뭐 있어요 보면. 그래갖고 7월 24일 날 정책 브리핑에서 한 겁니다. 지금요. 신자유주의는 수혜층의 소수에 그치고요. 다수가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지만은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어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게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이거는 그야말로 동어 반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동어 반복이에요. 같은 거를 여자하고 피메일을 여자는 피메일이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남자가 아닌 여자다.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죠. 네? 여기 보세요 지금요. 신자유주의는 수혜층이 소수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을 밀어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포용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를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러죠. 보면요. 이거는 그래서 내 궁금증이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왜 배제적 성장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거 제시가 없어요. 지금요. 쟤는 나쁜 애야. 신자유주의 나쁜 애야. 저 배제적이야. 그 신자유주의를 폐기하면 포용적 성장에 저절로 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미사여고 도대체 말이죠. 신자유주의를 포기하면 포용적 성장이 저절로 오냐 그런 얘기죠. 이거 잘 보세요. 시장은 교환을 통해서 이해가 조정되는 일종의 비인격적인 플랫폼이에요. 임퍼서널 플랫폼이에요. 따라서 원천적으로 누가 누굴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히트 상품 내서 돈을 버는데 누가 그걸 갖다 방해합니까 도대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시장 경제야말로 그야말로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뭐죠?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내로 남불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극화를 제발 오도하지 마세요. 부익부가 빈익분의 원인입니까? 하면 이렇게 도대체 좀 답답한 사람들 보세요. 잘 보세요. 소득 분포입니다. 이렇게 그죠? 못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죠? 잘 사는 사람이죠. 이것이 움직여요. 이렇게요. 시간 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이제 과거니까 1970년 그죠? 이건 뭐죠? 뭐 이제 2010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지난 다음에 유심히 보시면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 잘 사는 사람도 여기서 볼 때는 못 사는 사람에 속할 수가 있어요. 소득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때 아무리 양반이 해봤자 지금 우리 중산층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보셨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폭이 좁아요. 이게. 폭이 좁죠? 아니 농업시대 때 뭐 해봤자 뭐 천석궁이 만석궁이 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뭐죠? 일로 갈수록 이것이 뭐예요? 분포가 넓어지는 거죠.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은요. 소득 분배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뭐냐면은 이 빈곤선에 있는 사람을 갖다 뭐죠? 이 사람을 갖다 이제 끄집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무 때나 양극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보면요. 네? 그래서 지금 누가 부자가 돼서 누가 지금 가난합니까? 스티브 잡스 분명히 돈 벌었죠. 스티브 잡스 부자 되면서 누가 지금 가난했습니까? 가난해진 사람 없어요. 사실요. 누가 성공했는데 그럼 누가 똑같이 실패했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건강하시니까 다른 분이 아프셔야 되겠네. 그 논리라면. 그럼 건강하시면 되게 죄책감 가져야 돼요. 남을 아프게 하셨잖아요. 보면은. 어떤 여자 절세 미인이에요. 그래서 옆에 여자가 못생겼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걸 갖다 도대체. 전혀 관계없는 거를. 이걸 왜 도대체 자꾸 계속해서 누가 부자가 됐든 누가 가난해졌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가 왜 가난하지? 너 잘못 없어. 사회적, 부조적, 뭐 다 부셔갖고 쟤 때문에 증오를 증폭시키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좀 좌파들의 어떤 그 증오 심리 아닙니까? 증오 심리. 이거는 아니죠. 여기 보세요. 경제 성장은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는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성장이 뭐냐? 사치가 필수제로 변하는 거예요. 전골은 궁중 음식 맞죠. 지금은 모두 전골을 드세요. 김치 전골, 만두 전골, 아마 한 달 동안 전골을 한 번도 안 드시고 생활을 못 하실 거야. 그만큼 예전에 궁중 전골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지금요.
옛날에 그 덕다운 얼마나 비쌉니까? 저 웬만하면 뭐 다 입어요. 웬만한 분들. 그리고 어디 뭐 죄송하지만 뭐 강원도라고 칩시다. 거기 가도 꼬마들 짝퉁이라도 다 나이키 신발 다 신어요. 나이키 신발. 어? 따라서 옛날 그 전골 전부 다 대중음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과거의 빈곤층은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빈곤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을 정의하면은요,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벗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보면요, 상대적으로 하면은, 예? 상대적으로 빈곤을 정의하면은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꺼질 수가 없죠. 인간은 숙명이에요. 그러면 뭐죠? 문제 자체가 잘못 정의된 거죠. 알트폰을 가질 수 있으면은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겁니다. 따라서 알트폰 가지면은 뭐 스마트폰 뭐 가진 걸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이요, 지금. 자꾸 이거랑 비교하잖아요, 보면. 만약에 이거를 못 가지면 안 되죠. 모든 사람 가져야 돼요. 하지만 알뜰폰 이상 가지면 되지만은 이거를 너는 왜 알뜰폰이야? 나는 왜 좀 무슨 뭐 그런 폰이고. 우리가 지금 상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없어요. 분례를. 근데 양극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거 좀 보셔야 돼. 이거 참 어떻게 뭐 전달할 뭐 방법도 없고 참 진짜 좀 사실은 뭐 저하고 같은 학번이에요. 보면요. 같은 학번인데 그렇게 생각이 다르네요. 보면요. 하늘 같이 있으면서도. 양극화를 소득 분배 불평등으로 고쳤으면요. 양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 공통된 거예요. 따라서 선진국이 된 게 죄죠. 네? 양극화는 상당 정도 ICT, 그렇죠? IT 또는 IC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결과입니다, 지금요. 그거 다 알잖아요.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서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은 될수록 점차적으로 고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쪽은 뭐죠?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지금. 한쪽에 모아지는 거죠. 그렇죠. 고학력 사회가 될수록 4차 산업혁명에 진행될수록 이 같은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만약에 중저를 통제하고 보면 이거 다 똑같아요. 하지만 뭐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같은 뭐 학력을 가도 통제해 보세요. 중저로 통제하고 나서 보면요. 잘 살아도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아도 조금 못 살아도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뭐죠? 학력이 다르기 때문에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평등입니까 도대체 이게. 불평등 얘기하려면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대졸,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심하다면 몰라. 하지만 누구는 대학 가서 열심히 했고 누구는 그 사이에 몸을 튼튼하게 해서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산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비교하냐 그런 얘기죠 지금요. 중요한 겁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디바이더, 디지털 have or have not.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지금. 소득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have or have not 이걸 그냥 할까요? 버릴까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옛날로. 따라서 우리가 제일 쓰지 말아야 될 게 양극화, 불평등 이런 얘기 좀 알고 좀 쓰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실은 뭐죠? 북한으로 가시면 돼요. 북한으로. 2조로 돌아가세요. 2조로. 조선시대로. 그때 무슨 뭐 소득 양극화 무슨 있겠어요. 도대체.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뭐 제가 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말이죠. 동일한 출발선상에 뭐 쓰겠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드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 외모를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자기 DNA 선택하고 태어나셨어요? 부모 선택하셨어요? 그냥 영문도 없이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죠, 보면. 실전적 자아로서 제가 뭐예요? 던져졌으니까 최선 다하는 거죠, 보면. 그때 왜 뭐 금수저, 은수저 왜 얘기합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흑수저? 잘 생각해봐. 그럼 너는 부모를 욕하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흑수저? 그럼 넌 부모를 욕한다. 흑수저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 왜 이런 어떤 그 뭐랄까? 그런 상처를 왜 주냐? 결혼도 하지 말아야지. 흑수저는. 우리가 참 왜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지. 그리고 청담동 같은 데 보세요. 뭐 보면 뻔한데. 오픈카 타고 그래봤자 부모가 뭐를 물려줘요. 결국 돈밖에 더 물려주겠어요, 돈이요. 그렇지 않아 보면. 돈에서 어떻게, 그 어떤 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물려줄 수 있겠어요? 그 처절한 어떤 인내심을 갖다 그걸 길러줄 수 있겠어요? 그냥 돈밖에 줄 수 없어요.
그걸 받고 안 받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도대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면요. 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정부는 무한대의 자원을 투입해야 돼요. 뭘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한 출발선상에 세우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운동 경기는 가능해. 운동 경기는. 100m 뛰니까 똑같이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인생이 무슨 운동 경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이 크게 치지 맞고 그것이 사회 권리라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되겠냐 그런 얘기죠. 5, 6, 8 이게 뭐냐면은 인과관계 도치예요. 이게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갖다 이끌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그럴듯해 보여요. 이겁니다. 간단해요. 딱 두 줄이죠. 두 줄. 가계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어서 소비를 촉진시키면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줄이죠. 그리고 그 수단이 세 가지, 네 가지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죠? 두둑해지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원청업체,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그 협력업체인데 납품 단가를 갖다 올려주면은 좀 넉넉하게 좀 분배되니까 주머니가 그렇죠? 두둑하겠네요. 네 번째 뭐죠? 정부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보세요. 다. 돈은 어디서 나요? 돈은 어디서 나냐고 돈은요.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별을 따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요. 아니 어딘게 생각하는 거 어디 지하자원처럼 말이죠. 캐면 나온다 생각하지 한국에 어떻게 지금 네? 최저임금 인상 이거 다 어떻게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오를만 그러면 뭐야 지금 다 정규직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올 녀석들은 뭐예요? 중3 고1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일자리가 왜? 다 정규직이 다 됐으니까 지금. 세대 간의 전쟁을 갖다 불러일으킬 그런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난. 이 보세요. 미래 세대의 짐 지우는 미래 세대 뭐죠? 짐을 지우는 세대 이기주의로서의 욜로입니다. You only live once야. 미래 세대를 갖다 우리가 뭐예요? 착취하면 됩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내력된 뭐죠? 내력된 뭐예요? 우리는 아마 옛날 이제 농사철 때 보면은 옛날 우리가 다 기근에 갖고 올 정도로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우리가 뭐를 안 먹었죠? 겹씨만큼은 안 먹었잖아요. 종자씨는 안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씨를 못 씹는데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손대지 않는 거죠. 옥수수를 다 걸어놨어요. 뭔가. 그게 바로 종자 옥수수예요. 그게요. 종자. 배고플 때 그걸 먹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만 내려오면 다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미래 세대 짐 지우면서 미래 끌어쓰는 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갖다 이렇게 팽창시켜요, 도대체? 어떻게 해? 그리고 이번에 신재민,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세수가 거치는데 왜 국채를 왜 발행을 해요, 도대체? 왜?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신재민이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네? 국채는 뭐예요? 누군가 갚아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을 끌어썼으니까 지금 말이죠. 아마 진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가 뭐를 근검절약했습니까? 자식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근검절약했잖아요. 그런 근검절약하는 좋은 아버지가 모여서 나라를 만드니까 미래 세대를 미리 착취하는 걸 갖다 지금 이 나라 맞습니까? 화가 나서 보면은. 이거 보세요. 2016, 17, 18 이렇게 커져. 이게 뭐죠? 전년보다 2.9%, 3.7. 그 다음 뭐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 7.1%, 9.7%. 이렇게 지금 커져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보면요. 국가 예산이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좀 하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여기 좀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시간도 좀 관리되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시장 활력 제고의 역할만은 규제 강화입니다. 이게 왜 시장 활력 제고에 왜 반대
그렇게 역주행하는 말이죠. 노동시장 유연화에 역행하는 겁니다.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요. 그죠? 좀 전에 보셨잖아요. 비정규직의 뭐예요?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그죠? 그 다음에 정리해고를 아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노조 경영 참여를 또 보장했어요. 이게 좀 세 가지요. 비정규직을 갖다 없애고 정리해고를 금지시키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규제 강화죠. 보면 또 성장, 부재의 정책 사고와 범한 폐책이 바로 법인세 인상이에요. 법인세는 효율 비용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세면 직접적으로 생각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법인세를 거두시면요, 이래요 보면요, 결국 기업이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다 이해관계자한테 좀 저거죠, 걷는 거죠. 만약에 법인세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지금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렸잖아요. 이게 월마트가 뭐예요? 법인세가 뚝 떨어지니까 뭐죠? 그걸 알고 선점하는 거죠. 법인세 안 낼 테니까 우리는 뭐죠? 좀 법인세가 절약됐으니까 우리는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세가 조금 뭐죠? 줄면 뭐죠? 배당을 좀 더 할 거네. 그죠? 그리고 법인세 줄면 뭐죠? 또 뭐예요? 뭐가 또 있어요? 시설 투자 좀 더 할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법인세 올리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법인세를 올리지 않았으면 그 돈이 어떻게 임금으로 갔을 수 있고, 그죠? 근로자. 그 다음 뭐예요? 지금 말한 대로 시설 투자도 되고 배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막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앞에서 법인세를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왔으면 훨씬 더 경제에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순환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부를 키우는 어떤 바탕이 됐는데 그거를 오리배를 다 가는 거죠. 그죠? 알을 먹기 위해서 황금오리. 네? 그겁니다, 지금. 몇 가지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걸 제가 정리하면서 되게 애를 먹었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한번 이제 댁에 가셔갖고 오류를 한번 10개 모아보세요. 10개 모아서 쭉 보면요. 그럴듯해요. 이렇구나.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맹큐라고 경제 원론책이 있어요. 몇 분? 질문 시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그래서 맹큐 원론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10 Principles of Economy가 있어요. 이코노믹스네요. 네, 그죠? 경제학이니까. 그래서 10 Principles of Economics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10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뒤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거 약간 디테일한 건데, 이건 요것만 좀 보세요. 요것만. 소득 주도 성장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 이게 그야말로 이제 이게 선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기 영합을 했는데 성장의 분배는 이끄는 게 아니고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감언이설이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 굉장히, 이것도 보세요, 지금요. 비판하는데, 이게, sharing what we have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가진 거를 공유하지, 이게 바로 사유주의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보면, from to가 되죠. from to. according to his ability.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needs예요.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일한 걸 가지고, 다시요. 능력에 따라서 생산한 걸 가지고 분배를 갖다 이걸 충족시킬 수 없어요. 정확히 다시 뭐죠? 능력에 따라서 생산한 걸 갖고 필요에 따른 분배 요구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3개를 만들면 10개를 달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7개 어떻게 해요, 도대체? 계속 부족한 거죠. 그냥 무너지는 거죠.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보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좀 수강스럽니까? 얘가 지금 끌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마차가 지금 뭐야? 사람을 갖다가 지금 지금 어떻게 지금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다 도대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한다 하면 또 지랄지랄 할 것 같아갖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좀 빠져나가야 돼요. 네, 빠져나가야 돼요. 격에 겨. 끈다 그러지 않았어, 내가. 격에 겨. 그런 거예요, 보면. 쭉 다 보시고요. 다 보시고, 여기 이제, 좀, 최저임금하고,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생산성이죠. 그래서 좀 잘 좀 가야 되고, 그러고 나중에 좀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컨클루딩 리막스가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장 페달을 밟을 것인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명한 얘기죠, 이게.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stay hungry, 좀 늘 목말라 하세요. 늘 갈급하세요. 찾으세요. 그런 얘기죠. stay foolish, 미련하게 살으세요. 세상 지름길 없다고. 그죠? 무식하게 살라고. 그죠?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뭐죠? 뭐의 기초가 됩니까? 이거 기초가 되는 거고, 결국 목말라야 되고 우직하고 think different 있으니까 스티브 잡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제발 우리가 요거 한 컷만 보세요. 보면은 시장에서 근면 성실 노력하면 대가 나오죠. 합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노력과 성실함이 보통 사람이 몇만 배가 돼서 그가 몇만 배 부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요. 따라서 그가 성공한 거는 근면 성실 뭐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됐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시장 기회를 갖다 이용했다고 그거죠. 경쟁자들보다 앞서 스마트폰을 생산했고 소비자들은 구매 비용 이상의 주관적 가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열은 거죠. 여기 보세요. 그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 가난하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불평등 심화됐죠. 하지만은 세상은 살기 좋아졌죠. 따라서 이런 불평등, 이런 양극화는 무죄 양질의 양극화예요. 이게 바로 발전이에요, 보면요. 기업과 정신 무장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이런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맨날 무슨 분배가 어떻고 무슨 뭐, 그러니까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장 페달을 밟으려면은 시장 기회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좀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걸로 뭐, 제가 뭐, 아까 정확히 저기, 1시 시작했는데, 일단 마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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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저겁니까? 글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 성장을 OECD가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OECD가 말하는 포용 성장은 이 정부의 포용 성장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견해가 어떠냐 물어보는데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포용 성장도 그래 보면요. 이거를, 우리 월딩 자체도 사실 이게 사회과학적인 용어거든, 보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껴안는다라는 의미에서 포용성장을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포용성장은 뭐냐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쟁은 뭐냐면요. 교환을 통해서 서로 이익이 충돌되는 게 조정된 플랫폼이에요. 그것이 포용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의 포용은 뭐냐면 미사여고 미사여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더 이상 못 나가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포용성장 뭐죠? 사회 안전망을 깔아갖고 뭐 경쟁에서 약간 낙오되더라도 다시 패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포용성장이죠.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사회 안전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갖다 미사용으로 빠져나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요. 혁신성장 이것도 얼마나 칩톡, 그죠? 수다스러운 사람이 하는 얘기죠. 칩톡. 구두선으로 혁신성장이에요. 말만 혁신성장하면 됩니까 도대체? 주제를 그렇게 꽁꽁 묶어놓으면서 말이죠. 예? 그렇게 반기업 정서가 만연되도록 놔두면서 노조가 그렇게 전투적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혁신성장이 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미사여구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참 하여튼 진짜 죄송하지만 문해 창작반이 다 조각을 한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났어요.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얼마 전에 2019년도 경제 회의 보면 브로마이드에다가 뭐 함께 잘 사는, 기억나시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혁신성장이야. 이게 아니에요. 포용적 혁신은 똑똑한 놈이 잘나게 뭐 내비를 두는 거죠. 포용은 끼워앉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함께 잘 삽니까? 함께 못 사는 건 가능해도 함께 잘 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얼마나 보세요 도대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혁신성장.
그걸 말이라고 도대체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아이, 참. 그 다음에, 아이고, 어저께 김서구, 우리, 아까는 저기, 함자를 안 적으셔서, 지금 두 번째는 질문자가 이제 김서구 선생님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래서 좀 바쁘셔서 빼신 것 같은데. 우리 약자로 뭐 6자가 너무 길잖아 보면요.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과 다릅니다. 아, 우리나라 빈부격차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좀 전골을 어떻게 다 드세요? 전골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드시고 못 사신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지금요? 5천만 원이 지금 뭐예요? 5천만 원이 지금 최저임금이 걸릴 정도가 됐는데 무슨 도대체 빈부격차 도대체. 그럼 빈부격차 어떻게 안 나요? 빈부격차 나더라도 늘 부자가 그 자리에 있는 부자가 아니고 늘 가난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바뀌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역동적인 사회 아닙니까 도대체. 오늘 게으르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망하고 오늘 부자를 하면 내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요. 왜 스냅샷을 찍어갖고 이걸 갖다 가난하고 부자 고정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팩트하고도 어긋나요. 우리나라 소득 분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게 한 중간 정도쯤 돼, 중간 정도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보면요. 참, 미안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보면 많이 좀 잘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리겠어? 누가요? 누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는 뭐, 답이 나와요, 답이. 여기 나오는데.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데. 이겁니다, 여기. 여기 잘 보세요, 보면 이게. 이겁니다, 지금요. 정부별 출범 14개월을 통제를 했어요. 그래갖고 고졸 취업자 수 증가. 그러니까 문재인 14개월을 기준으로 위로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정부별 출범 14개월간 고졸 취업자 수 증감인데 혼자만 했어. 혼자만 했어.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보면은 정부별 출범 14개월간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일용직 증감을 보면 혼자만 했어요. 이게 보세요. 지금 누가 피해를 봤어요, 지금요? 누가? 학력이 뭐죠? 낮은 사람이 종사상 지위가 낮은 뭐예요? 상용이 아니고 임시 일용직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잖아요. 보면 이게 바로 양극화가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이게? 본인이 양극화를 그걸 갖다 조장한 걸 모르고 도대체 머리 입력된 대로 도대체. 제일 답답한 게 보면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무조건 외우는 거 보면 주입을 하니까 그냥 뭐 A4에다 뭐 맨날 외울지 모르죠. 화장실 가서도 양극화 소득 불평등, 양극화 소득 불평등.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면은요. 여기 보세요. 이거 도임인데 다른 거 아니고 이게 자료를 제가 붙였죠. 이거 아마 이 파일이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있죠. 문화일보에 그랬다. 문화일보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다른 뭐 고절 보세요 보면 이때는 뭐 올라가죠 당연히. 이거 다 혼자 뚝 내려왔어. 그러니까 뭔가 참 연민의 정을 느낄 정도로 고절 맨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시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 분배가 더 나빠지고 그다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경쟁력도 취약해지고 그저 내로 남불만 외치고 도대체. 그리고 좀 웬만하면은 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너무 이게 있어 보면은 이제 사담 한마디 30초만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 딸내미 시집을 보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끝나고 나서 뭐 2부에서 양가 부모 덕담을 좀 하래요. 저는 신부 쪽에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똑하래 그 딸이. 그래갖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해갔거든요. 딱 올라가니까 잊어먹었어 그걸 생각한 거를. 아우 긴장하니까 잊어먹었어 그걸 갖다. 그러니까 잊어먹으니까 그냥 툭툭 털고 굉장히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뭐 신랑 쪽에 아버님도 거기서 교수신데 이제 이공대인데 거기 모범 답안을 저는 가서 그냥 잊어먹었어요. 그래갖고 한 3초 동안 띵하다가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편하게.
그런데 그걸 갖다 어디 맨날 외웁니까 도대체? 외웁니까? 그러니까 외운 대로 안 나오면 도대체 당황하고 도대체 말이죠. 엉뚱한 얘기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 뭐 여자 기자가 얘기한 건 뭐랬나? 그 답변 보고 진짜 동문서답에 내가 볼 때 내 기준엔 그래. 예? 내 기준엔 그래요. 동문서답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제 기준에 따르면 저도 좀 빠져나가야 돼요. 제 기준에 따르면 동문서답 격이다. 예? 동문서답 격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성장 페달을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좀 뭐 비상회의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다 애국 뭐 동지시고 그다음에 10가지를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뭐를 잘못했는가 우리가 짚을 수 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10가지 프레임에 한번 비춰보세요.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인식 오류, 정책 오류 합쳐진 10가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쳤다. 이겁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좀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